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의 시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관세 전쟁 시작, 무풍지대는 어디인가? 네,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 우려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멈추지 않네요. 이 불확실성이 좀 악재가 노출되면서 사라지나 했더니 계속됩니다. 네. 지금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 네. 영향의 여파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산업활동 보고서 보셨겠지만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다 트리플 감소를 하면서 요번에 금리나 연달아 한 것에 대한 의문을 좀 풀어주고 있죠. 아, 경기가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진짜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들도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관세에 대한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내수가 탄탄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편적 관세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상황인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지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순위가 2등과 3등 국가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1등인데 중국이랑은 또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칼을 제대로 뽑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수입을 주로 하는 국가에서 1등, 2등, 3등이 전부 다 관세를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네들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감당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뭐 네. 알아서 해라. 해라는 거. 그렇죠. 예. 네. 더 늘리라는 건가요, 수익을? 그렇죠. 수익을 네.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게 되면 경기가 굉장히 좀 하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감세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재정정책으로 돈을 열심히 찍어 놓고 네.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인플레이션 생기는 건 재정정책 받은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유동성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상쇄를 하는 움직임으로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은 좋지만 나머지 나라가 정말 크게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동성을 풀면 물가가 또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네. 지금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GDP도 상당히 탄탄한 상황이고, 제조업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PMI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더라도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누가 더 힘들까요? 미국이 힘들까요? 아니면은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관세를 받는 기업은 25%의 손실을 감안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격을 높이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이 뚝 떨어지죠.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그냥 가자니 그럼 마진이 거의 박살날 텐데, 그럼 그 기업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고, 그 기업의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그 나라의 경기 흐름들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한번 열어보자. 한번 피 터지게 싸우고 누가 먼저 죽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무역 확장법이라는 얘기가 정말 지겹도록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이.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그만큼 자본 이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금은 수출입 데이터가 좋았다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내부적으로 뭐 특히 정치 차원에서 여야 싸울 일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죠. 예, 밖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너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주도로 하는 전 세계의 어떤 산업의 치킨 게임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 네. 여기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또 많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은 더 앞서 나가게 되고요. 다른 기업들은 또 더 좀 뒤로 처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관세를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악재의
해소가 아니고요. 악재의 어찌 보면 부담의 어찌 보면 시작, 네, 시작. 확대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관세 이슈가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증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정말 네. 엄청나게 흔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레드 웨이브일 때도 있었고 블루 웨이브일 때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물론 그때의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번이 확실히 갈렸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공약을 했었던 게 경기에 대한 활성화이고 이제 자국 보호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기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거는 맞아요. 과거보다 우리가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한쪽이 타격을 받으면 다른 쪽도 무조건 반대급부로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만큼의 그런 부분을 정말 피해까지 다 보는 부분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런 자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알아서 좀 기게끔 만드는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조금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IRA 법안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 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들은 이미 기초 체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관세를 계속적으로 좀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국 내 투자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인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제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건데 어쨌든 그런 감당을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가는 기업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거는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세로 이미 인플레이션 부분을 좀 같이 상쇄하는 부분으로 미국은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키를 좀 잘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뭐 R&D라든지 투자에 있어서 특히 반도체 그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네. 이런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를 더 낮추는 겁니다. 네. 예, 21%에서 15%. 감세. 네. 예. 네. 이것 자체도 뭐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산업적인 부분들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산업들을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쪽에서 어떠한 좀 이제 영향력, 미국에 반드시 필요해서 관세를 쉽게 할 수 없는 영역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조선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고 가장 먼저 통화를 하면서 거론을 했었던 게 조선업입니다. 네. 뭐 일단 MRO 부분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바이든 정권이라서 무조건 멈춰놨었던 게 아니라 LNG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 공급 과열 이슈가 있어서 좀 잠궈놨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시기적으로 또 LNG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가 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LNG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조선업에 대한 점유율이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선업 하면 지금 한국과 중국 빼고는 다 거의 소멸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중국 쪽에는 내밀지 못한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혜는 온전히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 중공업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것도 결국엔 선박 쪽에서 어떠한 이제 만들어나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고 보수가 돼야 되는데 중국에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쪽으로 손을 내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미 기존의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선에 대한 모멘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LNG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업은 무풍지대로 보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도와준 대신에 너 관세 25% 마실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 힌트를 줘서 오히려 좀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네. 해보신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서는 철퇴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업은 그래도 좀 무풍지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도와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줘서 도리어 네. 고마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조선업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풍지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미국 내 전력난에 대한 논의도 좀 많은데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전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전력 쪽과 전선 쪽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산업
산업 사이클이 통상적으로 6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 AI라든지 뭐 로보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의 시기고, 이번에는 AI라는 게 새롭게 진행이 되면서 그 비용 때문에 가동하지 않았었던 원전까지 다시 재가동을 할 정도로 전력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이제 인프라 땅이 크니까 인프라를 할 때 굉장히 오랜 기간 하는데, 이 전력에 대한 그 변압기 같은 기기들이 25년에서 40년이 넘어가는 게 지금 60~70%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싹 다 갈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가는 것만 해도 6년 이상이 굉장히 성수기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25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국면이거든요. 거기다 원전 다시 재가동하죠. 원전 신규 설치할 거죠. SMR에 대한 투자 늘어날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발전소를 만드는데, 발전소가 만들면 뭐 갑자기 이게 뭐 이동하면은 전기가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만들어진 전기를 옮겨야 되려면 초고압 변압기로 변환을 해서 손실률을 줄인다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이 전력 변압기기에서도 해외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는 이 캐파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철퇴를 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당장 전력 문제는 네. 지금 AI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전선 부분도 이번에 새롭게 다시 이벤트가 터진 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중국 쪽에서의 이런 규제, 이 전선 쪽도 이제 배제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 쪽에선 중국 쪽을 관통하는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26년이 넘어가면서 그 투자가 싹 사라지고 우회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선이 말이 전선이지 정말 대륙을 횡단하는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미국에서도 초고압 직류 쪽으로 되는 것이 또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2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서도 상당히 메리트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력 변압 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산업의 사이클상 변압, 송전, 배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은 사이클이 1.5에서 2년 정도가 후행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로는 변압기 쪽을 먼저 보시고요. 산업이 그쪽이 이제 조금 너무 과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전처럼 한번 전선이 또 따라붙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해저 케이블 규칙 개정에 따라서 전선주가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것보다는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쪽이 좀 더 빠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보셨는데, 혹시 탑픽 있으실까요? 전력기기? 탑픽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전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 내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초고압 쪽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생산량과 미국발 유통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좋다라는 것, 또 사업 구조가 효성중공업도 수주점거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공장 증설되고 하면 분명 달라지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아직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회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로 좀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그 두 가지 카드가 시장의 좀 중심주가 네. 될 수 있다는 오늘 중요한 인사이트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조선, 두 번째로 전력기기였습니다. 관세 얘기는 아니지만 레드 웨이브로 인해서 CDMO 쪽도 기대가 된다고요? 근데 저는 이거 CDMO 쪽도 관세로도 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위택 생산을 맡기면서 관세를 매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무풍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후보였을 때 공약이 약간 인하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신약이 29년도까지 특허 만료가 정말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신약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되면 복제약을 엄청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이렇게 뜯어가는 구조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양들의 또 새로운 신규 위탁 생산이 생길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걸 실적으로 계속 찍혀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넘버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과의 그런 견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결과치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센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의 우시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센티적인 반사 수혜도 충분히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이런 CDMO 쪽 영역이다. 그래서 이쪽은 산업도 워낙 튼튼하고 또 삼바가 명확하게 다른 이제 CDMO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을 때 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처음으로 5조 원 수주 잔고를 찍은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완공 시기가 내년 4월이라고 합니다. 5공장까지도 완공이 되면 거기도 이제 또 수주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실적 성장 예고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최근 시장 전략 같은 경우는 요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는 하나의 특정 산업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순환매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연기금의 수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관세 무풍지, 뭐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 뜯어보시면 예. 기간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 그 수급의 7, 80%가 연기금입니다. 뭐 JYP라든지 지금 한번 켜셔서 보시면은 기간이 쫙 들어와 있고 연기금이 쫙 땡기고 있거든요. 그러한 산업군들에서의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기간과 연기금의 수급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올 때 외국인이 항상 좀 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산업군들의 전제 배경은 산업이 관세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짧지 않은 기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전력기기, CDMO 이 세 가지 업종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조선기자재 탑픽도 들어볼게요. 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